네, 세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희 교수, 박주희 변호사, 박민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저희가 앞서 영상으로 짧게 좀 구성을 해드렸는데 인도에서 출발해서 영국으로 향하던 여객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생존자가 있었고요. 일단 사고부터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인도 서부 아메다바드 공항 인근에서 런던으로 가던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242명이 타고 있었어요. 예. 에어 인디아 171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주택지구에 추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42명의 사망자 외에도 지금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또 이제 사고를 당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현재 269명의 시신이 수습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예. 이 비행기가 이륙 후에 바로 메이데이 비상선언을 하고 곧바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1분 내에 교신도 끊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행기는 보잉 787 드림라이너 기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탑승객뿐만 아니라 떨어진 지역 공항 인근에 학교도 있고 뭐 집도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더 늘어나는 상황인데 여기서요. 그런데 영상을 보셨으면 펑 하고 터지는 영상 보셨죠? 여기에 생존자가 있었어요. 네, 안타깝게도 생존자는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이 유일한 생존자는 인도계 영국인이었는데요. 형제와 함께 인도에 갔다가 영국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여객기 비상구 근처에 앉아 있다가 이 사고 후에 뛰어내리고 스스로 이제 사고 현장을 걸어서 빠져나왔는데요. 현재 가슴과 눈 그리고 발을 다쳐서 지금 현재 병원에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이 가족에 따르면은 이 이륙 후에 30초 후 지났을 때 펑 하는 폭발음이 들렸고 그러고 바로 비행기가 추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깨어나서 보니 이 주변에 시체와 파편이 널려 있었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달려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떻게 탈출을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예. 박사님 교수님 지금 기억을 못할 정도라고 하면은 뭐 다행히 살긴 했지만 그만큼 충격이 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을 때 단기 기억 상실이 오기도 하니까요. 예. 그리고 이분이 지금 뭐 일어나 보니까 시체가 가득했다, 널렸었다 이런 표현으로는 너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뭐 또 자연스럽게 치유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정도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는 경험에서 생기는 공포증을 저희는 PTSD라고 얘기를 하죠. 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데 이분은 정말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고 너무나 이제 충격과 지금 형도 잃은 것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 큰 고통을 한동안은 호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박민규 변호사님 저렇게 큰 폭발에서도 생존자가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 뭐 비행기 사건에서 사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렇게 부딪히면서 충격에 의해 사망을 할 수도 있고 화재에 이제 몸이 타가지고 숨질 수도 있고요. 혹은 질식으로도 숨질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앉아있던 자리가 11A 좌석이라고 예. 이제 이코노미 속의 가장 앞줄에 그리고 비상탈출구에서 가까운 자리라고 합니다. 예, 사고가 난 이후에 그래도 탈출구와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예. 뛰어내려서 비행기의 동체를 빨리 빠져나올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이제 뭐 기절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질식으로 인한 사고 같은 것들을 좀 방지하는 데 아무래도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예. 그 비상 탈출과 가까웠던 위치가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주희 변호사 제주항공 참사 때도 승무원 한 분 생존했을 때도 비슷한 자리였었어요. 네, 그 당시 제주항공 참사 당시 생존자 같은 경우는 꼬리 부분에 있는 비상구에 그렇죠. 앉아 있었던 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전문가들이 이제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가장 생존 확률이 높은 좌석이 어디 있냐 이 부분을 연구를 했는데 물론 이 항공기 사고의 형태에 따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전문가들이 말하기에는 이 비행기 뒤편일수록 그리고 비상구와 가까울수록 생존 확률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가 이 비행기 그러니까 추락으로 인한 충격이 이 에너지가 좀 덜 전달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화재의 위험도가 떨어져서 이 비상구와 가까울수록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근데 박 교수 이게 대학에 떨어졌나 봐요.
의대생들도 네, 사망했다면서요. 네, 이게 또 그 비행기 안에서 사망자도 너무 안타까운데 비행기가 주거 지역에 떨어지면서 예. 특히 그 의대생 국립 BJ 의대 기숙사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기숙사로 추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대생 5명이 사망을 했고요. 지금 부상자도 속출하고 있는데 부상자도 중태자들이 많다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잔해에서도 시신이 더 나올 거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의대 기숙사 말고도 사무실이나 주택들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행기 여객기가 이륙을 못하고 추락했을까 원인이 궁금한데 아직까지 원인은 나오지 않았죠. 네, 아직 원인은 나오지 않았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이륙하자마자 추락을 했을까 너무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예.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저희가 비행기 사고를 나면은 기체의 결함이나 엔진에 이상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아무래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조종자 과실이나 관제사의 오류였는가에 대해서 또 궁금하고 또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하잖아요. 예. 비행기 이제 색대가 들어가거나 이런 건데 사실 제주항공도 이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엔진이 셧다운되고 그래서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고 그래서 비상 착륙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인데 과연 어떤 이유인지는 아직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주항공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항공기의 대형 참사가 일어나면 박주희 변호사님 여러 나라에서 조사에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 대체 이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원인 분석인데 그렇죠. 워낙 많은 피해자들을 이제 발생을 시켰다 보니까 인도적인 도움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조사단을 파견을 했다라고 하고요. 영국 정부 역시 조사단을 파견을 해서 이 원인에 대한 분석에 협조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또 하나의 해외에서 들어온 소식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오늘이요 기습적으로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아주 팽배한데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אנחנו פגענו בפיקוד הבכיר, פגענו במדענים בכירים שמקדמים את פיתוח פצצות האטום, פגענו במתקני גרעין. به ما درگیری تحمیل بشه قطعاً تلفات طرف مقابل بیشتر از ما خواهد بود. 군가 핵시설을 공격했는데 수도인 테헤란 근처에 있던 시설들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을까요? 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의 작전명을 일어나는 사자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장에 따르면 이 자국 방위 차원의 선제 공격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이란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 행위를 했고 이에 대한 대응 차원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대상은 이란 전역에 위치한 핵시설 그리고 이 수십 개의 군사 목표물이 타겟 대상이었다고 하는데 자신들의 이 위협이 제거되기까지는 이 필요한 만큼 계속 공격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민규 교수님, 저희가 방송 전에도 체크를 해봤지만 계속적으로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란 수도인 테헤란에서 계속 폭발이 발생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인 후세인 살라미 그리고 참모총장인 후세인 바게리가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인 사상자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인데요. 현재 항공편들은 모두 취소가 되었고 많은 건물들이 파괴된 상태입니다. 이게 이란이 워낙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중동에서는 이 보복을 주고받긴 하는데 이란이 어떻게 나올까요? 네, 지금 공습에 대해서 보복에 나설 것을 천명을 했습니다. 이 국영방송인 IRNA 통신에 따르면 이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아주 격앙돼서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일단 시온자주의자 정권은 피비린내 나는 손을 뻗어서 우리 조국의 주거 지역을 공격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악랄한 본성을 드러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정권은 스스로 씁쓸하고 고통스러운 운명을 준비했다. 또
가혹한 응징을 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예. 이번 이스라엘 공습으로 그 이슬람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과 그다음에 핵 전문가가 여러 명 지금 사망을 했는데 그들의 죽음을 순교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후임이 그들의 업무를 잘 이어받겠다라고 추모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이란은 미국과 핵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이 이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박민무에서 미국은 지금 선을 약간 긋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습 이후에 바로 강요회의를 소집을 하였고 이란은 이제 미국 시설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다고까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본인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은 이란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고 미국은 이 공습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미국은 오로지 중동 내에 있는 미군의 안전만 지금 신경을 쓸 뿐이다라는 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루비오 장관은 이스라엘이 이번 조치가 자국의 어떤 자위권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하는 조치를 사전에 통보받기는 하였으나 미국과 협의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공습이 그동안 이스라엘이 미국에 쌓인 불만을 표출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 지금 중동 상황이 일촉즉발인데 이것이요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당연히 유가에 영향을 미칠 때고 증시, 환율 다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굉장히 상승 중이었는데 이 중동 분쟁 소식에 모두 급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일본과 중국, 홍콩, 대만 등 아시아 주요 증시들이 모두 급락한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들어서 이 달러가 약세화를 보였는데 다시 강세화로 들어섰습니다. 예. 이 달러 인덱스는 지금 98.30%를 기록하고 있고요. 주요 아시아 통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중동 분쟁이면 사실 영향을 받는 게 반드시 이 원유 가격입니다. 예. 더구나 이 이란이 전체 이 원유 생산량이 세 번째를 차지하다 보니까 지금 이 중동 분쟁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 서부 텍사스산유 원유 선물 가격과 브렌트 가격은 지금 10% 이상 지금 예. 폭등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급하게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